안녕하세요. 정윤 네. 팀장님. 예. 예, 반갑습니다. 평택시가 지난 7월 달에 거버넌스 팀을 만들었다고요? 예. 지난 7월 22일 조직 개편으로 거버넌스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거기에 팀장님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예. 이번에 진급했습니다. 예, 거버넌스 참 어려운 단어 같아요. 거버넌스, 그게 무엇인가요? 거버넌스요? 네. 영어죠. 영어. 한글은 아닙니다. 예. 뭐, 우리말로 번역된 그런 단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알기로 이제 많은 네.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한글로 풀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한국에서도 그냥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협치,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스린다라는 게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럼 함께 만들어간다는 뜻, 아.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어떠한 뭐 의사결정 과정을 예전에는 뭐 독단적으로 주도적으로 전복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함께 뭘 만들어가고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거버넌스 팀을 만들어 놓은 목표나 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평택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평택시에서 관 주도의 어떤 정책들보다는 시민에게 우리의 정책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의 정책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거버넌스 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일전에는 그렇게 해온 사례 같은 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약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한번 실행해 보기 위해서 그런 팀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그러면 이런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다라고 팀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상적인 거버넌스의 모습은 시민들과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민과 정부와 그것이 이제 중앙 정부가 됐든 지방 정부가 됐든 정부와 시민과 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과 기업.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신자유주의. 네. 근래 1980년대부터인가요? 네. 그거 혹시 신공공관리론 그쪽? 맞습니다. 그쪽 계열하고. 행정학에서 신공공관리 이론을 거버넌스와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 이 세 주체가 소통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세 주체가 같이 사회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거버넌스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수준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평택시의 수준에서는 시민사회가 우리 평택시 정책에 참여하고 같이 정책을 고민하는 어떤 구조, 그 논의의 체계 이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거버넌스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는 평택시는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거버넌스를 실현시키기 위한 툴을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다. 네. 예, 그렇다 보니 참 기대도 커지는 게 사실이네요.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시겠죠? 예,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러셔야죠. 근데 그러면 좀 쉽게 우리 시민들이 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시도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미미하지만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거버넌스가 평택시 없었다? 아니요. 많았습니다. 거버넌스 팀이 많았었어요. 있기 이전에도 시민사회와 항상 소통을 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었던 정책들이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 저는 이제 그게 2000년, 2010년, 2009년 요때에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평택 농악
연구회라는 어떤 농악연구회.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우리 공직자가 함께 참여해서 평택 농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걸 연구회를 한 3, 4개월간 길게 공부를 하고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요? 그 결과물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5대 농악 축제. 아. 지금은 이제 무형 문화재 축제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만들기까지 공직자와 시민사회가 같이 연구했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그렇군요. 사례가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 계획을 만드는데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수립하는데 시민 계획단을 공식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57명의 시민 계획단이 모여서 제가 알기로 매주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 평택시의 도시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거버넌스의 커다란 어떤 전형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평택 농악 축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때 혹시 정용 팀장님이 그 멤버 아닙니다. 아니셨나요? 그때는 제가 네. 많이 제가 잘 몰랐고요. 이제 그때에 지금은 퇴직하신 예. 이름을 거명하기가 좀 퇴직하신 퇴직 공무원 그분 한 분과 평택시 시민사회의 각 단체 이제 뭐 평택 농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정책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네. 그럼 그래서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들이 종합이 되고 그러한 결과물로 농악 축제가 탄생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5대 5개의 농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렇군요. 대한민국 최초 5대 농악이 같이 모인 행사였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물론 이제 자료 수집이 부족했지만 평택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아본 사례로 보자면 대전광역시에서는 그 어린이 놀이터 아시죠? 네. 어린이 놀이터 우리 네, 애기들 노는 얘기 놀이터. 들었습니다. 보통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대전은 이번에 새롭게 네.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놀 공간을 만들었다더라고요. 네. 뭐 생각꾸러기 공원인가? 예, 이런 사례들도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 시가 이제 그 말씀하셨던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이런 것들을 구성한 목적도 혹시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제 뭐 알아보신 또 그 나와 있는 사례 같은 게 또 있다 그러면 맞아요. 말씀해 지금 주실까요? 대전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저도 이제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 우리 놀이터 어떻게 만들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네. 물론 그것이 어른들 생각보다는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물어봤다는 과정, 야 니들은 어떻게 놀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네. 게 전문가가 내 도시를 만들고 이쁘게 꾸며놔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족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그거는 결정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를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 의견이 반영돼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공간은 자기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 생각이 반영된 어떤 특정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내 방을 내가 꾸미고 청소하다 보면 애착이 가고 그렇듯이 그런 것들의 한 사례라고 보여지네요. 행정의 전체 과정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거버넌스 팀의 어떤 목적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평택시에 제안을 하고 제시해서 그것을 우리는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우리 근래에 들어서 이제 시민 제안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뭐
그렇게 창의 제한 제도 같은 게 생겼는데 그런 제한 제도들이 그 신청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 뭐 철밥통주의에다가 무사한일 그런 게 많잖아요.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러면 거버넌스가 이제 도입되고 행정 프로세스에 접목되다 보면 그러면 시민 제한이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좀 더 좋은 사업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네네. 있겠네요. 지금은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사회도 변화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겠죠. 시민사회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같이 살고자 하는 좋은 순수한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공직사회는 그 시민에게 믿음을 갖고 그 시민의 이야기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을 해야 돼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모범 사례. 그 모범 사례를 발췌하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도 이제 시민 제한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렇죠. 좀 서류 심사를 통해서 모범적인 사례 한 5가지 정도를 뽑아서 실제로 그 시민들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시민이 기획가도 되면서 행정가 역할까지 하면서 직접 실현하는 시민이 네. 직접 자기가 제안한 정책을 직접 시행해 보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같이 포함되어져서 도움도 드리고 멘토 역할도 해주고 행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초창기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역량을 쌓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나 기업 또는 단체 같은 곳을 찾아가서 우리 평택시가 거버넌스에 대한 그 확고한 목표를 갖고 하고자 하는데 이제 어떤 거를 버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본 어떠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나 또는 방향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더디게 가더라도 다 함께 가자.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 첫 사례로 아마 시민 제안을 통해서 제안한 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네. 거버넌스의 첫 사례. 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짧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가지는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죠. 지금 네. 평생학습 도시, 평생학습을 통해서 평생 공부를 한다는데 그렇죠. 공부해야 됩니다. 예. 먼저 공무원부터. 그래서 이제 공무원부터. 다음 달 9월 달부터 이번 달 9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소위 이제 평택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요. 평택시 공직자 거버넌스 포럼. 이것을 5번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민들도 초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구조, 포럼을 운영을 해서 외부 전문 강사, 재미있는 전문 강사들을 초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럼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공부해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본 만큼 행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많이 공부하셔서 많은 것도 좋지만 또 제대로 된 어떠한 사업이나 또는 그러한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끝으로 혹시 이제 시민들에게 또는 그 이제 기업이나 학교 그런 사회 단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또는 각오 같은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3개 말씀드렸죠. 정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이 세 개의 주체가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 개의 주체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 이것이 거버넌스인데 이 세 개의 주체 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믿음. 신뢰의 사회. 행정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믿고 시민사회는 우리 공직자를 믿고 기업을 믿고 기업은 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그 시민사회를 믿으면서 전체 우리 삶의 공동체를 같이 생각하는 믿음, 그 신뢰를 하나씩 구축해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평택 씨가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거버넌스를 위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학교와 기관 단체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함께 잘 해보자. 그 배경에는 서로 믿고 손잡고 가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인터뷰잉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생긴 팀이니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분석도 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거버넌스 이거를 통해서 우리 시가 더 한 발짝 나아가고 업그레이드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내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바람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